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갖고 다니는 어반 스케치 도구 그 파우치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반 프렌즈 궁금하시죠? 재료 도구 중에 첫 번째 종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의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펜이라든지 스케치북이라든지 물감이라든지 이런 도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에 따라서 많은 질문을 주셔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구와 재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다 아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냥 경험한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늘 가방 안에 갖고 다니는 파우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리고 싶을 때에, 어떤 훌륭한 장면을 만났을 때에 꼭 꺼내서 어반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준비된 파우치가 되겠습니다. 이 파우치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소개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내용들에서 핵심은 문방사우가 있잖아요. 그게 뭔지 다 아시죠? 종이, 붓, 먹, 벼루, 요게 문방사우잖아요. 자, 그런 거와 똑같이 어반 스케치 하는 데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친구 4명의 친구가 있는데, 우리를 그것을 어반 프렌즈라고 제가 한번 이름해 보겠습니다. 이 어반 프렌즈만 갖고 다녀도 기본적인 스케치가 가능합니다. 열어볼게요. 네, 먼저 펜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케치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감 들어가고요. 이렇게 붓이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따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파우치를 갖고 다닙니다. 스케치북입니다. 스케치북은 제가 현재는 이게 A6 사이즈가 돼요. 이 사이즈의 하네뮬레라는 제품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종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펜입니다. 펜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라이너 펜과 더불어서 저는 이렇게 만년필도 같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라이너를 현장에서는 많이 쓰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피그마 마이크론 제품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물감입니다. 아무래도 갖고 다니기 좋은 물감은 이렇게 고체 물감 형태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막 쓰다 보니까 잘 닦지도 않아요. 이런 형태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트메이트에서 나오는 12색 컬러의 고체 물감이 되겠고요. 현장에서 쓰는 붓은 저는 사실 요거 하나만 씁니다. 거의 이것만 써요. 왜냐하면 붓을 여러 개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귀찮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선의 붓을 활용해서 세밀한 표현과 넓은 면의 표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선붓, 이게 화홍 3호붓이 되겠는데, 이거 하나면 제가 볼 땐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반 스케치를 하려면 꼭 필요한 건 요 4가지, 어반 프렌즈 4명의 친구를 같이 동원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반 프렌즈의 첫 번째 종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것만은 강조하고 싶어요. 어반 프렌즈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잖아요. 펜도 있고 물감도 있고 붓도 있는데, 이 펜과 물감, 붓은 솔직히 말하면 가성비 좋은 싼 거 그냥 구입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스케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만 종이는 좀 더 괜찮은 종이로 쓰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종이를 보실 때에 여러분, 화방에 가셔서 내가 종이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것인지 뭔가 다 그게 그거 같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종이에 이것만 보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수채화용 종이를 한번 펼쳐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요, 어반 스케치 할 때에 그냥 라인 드로잉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수채화를 병행하실 거예요. 수채화 병행하시기 때문에 수채화 용지를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네뮬레라는 제품, 여기 보면
닭그림 보이죠? 네, 독일에서 나오는 하네뮬레의 제품이 되겠는데 이거는 스케치북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반 스케치용이니까 굉장히 작죠?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편리합니다. 밴드가 되어 있기도 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펼쳐서 그림 그리기에 적당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께감은 200g의 중량감을 갖고 있어요. 네, 표면 자체는 중목이 되겠고요. 무슨 소리죠? 200g? 중목? 뭐지? 제일 중요한 거는 중량, 그러니까 종이의 무게, 그 다음에 어떤 재질감을 갖고 있는 종이인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방에 가시면 이런 스케치북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게 이 종류입니다. 여러 종류 중에 제가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지금 캔손의 몽발 제품을 갖고 있고요. 요거는 버킹포드라는 제품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즘 신기해서 한번 구입해 보는 건데요. 인도산 카디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뭘 보고 고르냐? 첫 번째, 종이의 재질을 나에게 맞는 재질로 선택하셔야 되는데 종이의 재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목, 중목, 황목. 영어로는 hot pressed, cold pressed, rough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ot pressed, 뜨겁게 눌렀다는 뜻인 거고요. cold pressed, 차갑게 눌렀다는 것. rough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자연 상태로 말렸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맨질맨질한 것, 조금 거친 것, 완전 거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써 있느냐? 파브리아노의 표면에 보면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러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러프 제품은 황목으로서 굉장히 거친 표면을 갖고 있습니다. 자, 러프지도 한번 이 버킹포드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런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거 캔손 몽발 제품인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콜드 플래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거친 정도가 완전 거칠지 않고 어느 정도 거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목지의 질감은 어떨까요? 잘 보였으면 좋겠네. 네. 여러분,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요 콜드 플래스트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런 러프 제품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다루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감을 한번 묻혀서 이 중목지와 황목지, 즉 콜드 플래스트와 러프지를 같이 맞대보고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종류를 한번 이어붙여서 하나의 그 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파브리아노 300g의 콜드 플래스트 중목지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버킹포드 300g 러프, 즉 황목이 되겠습니다. 물감이 먹는 것의 차이점이 어떤지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쭉 한번 그려 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저도 모르는 사실을 좀 알게 됐어요. 지금 좀 더 가까이서 좀 보실까요? 두 개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게 중목이고 오른쪽이 황목이에요. 그 전반적으로 보시면 종이의 질감의 어떤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그 패턴들이 그대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 파브리아노지의 중목은
좀 더 잘게 보여지는 반면에 굉장히 새로운 느낌들이 좀 보이네요. 물감하고 물감 이 안료를 먹는 모습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장점이 보입니다. 파브리아노가 좋았는데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 버킹포드의 이 황목은 뭐라 그럴까요? 기존의 황목하고는 좀 더 다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입자가 굉장히 굵어요. 이 패턴의 입자가. 그리고 이것을 안료, 그러니까 물감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더 비교가 되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멍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드라이 브러쉬를 활용했을 때 같은 지금 획을 걷는데 요것과 요것의 차이를 보십시오. 여기서의 중목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머금었는데 같은 물기의 물감에 붓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약간의 빈 듬성듬성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주로 하는 분들이 이런 황목들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같은 패턴에서도 보세요. 그죠? 파브리아노지의 이 콜드 플레스트가 굉장히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느 쪽 손? 예, 저는 왼쪽입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어반 스케치 할 때에 수채화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채 물감을 쓰잖아요. 물을 많이 쓴다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내가 선택할 종이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많이 먹어주면 내 붓질이 여러 번 돼도 종이가 울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물을 많이 못 먹고 있으면 조금만 물 타서 붓질을 해주기 시작하면 막 종이가 일어나서 종이똥 막 생겨버리는 현상 다들 경험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의 무게가 중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캔손 몽발지의 중량 어디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보셨죠? 300g/제곱미터. 자, 이게 하나의 중량의 무게 표시입니다. 웬만한 수채화를 진행하시려면 200g 이상의 종이를 선택을 하시는데 최적정이 300g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300g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버킹포드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300g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고 있는 파브리아노지도 300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인도산 카디지 요것은 320g이니까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두꺼운 거잖아요. 물을 충분히 먹고 여러 번 붓질을 해도 종이가 일어서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이 하네밀레 스케치북은 200g짜리입니다. 제가 사실은 200g짜리 써도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요. 제가 그렇게 수채화 물감을 그렇게 두껍게 바르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200g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랜드도 한번 따져 보십시오. 브랜드를 따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좋은 종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에 있어서 순서를 정하는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써본 것 중에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가장 괜찮은 것 파브리아노 제품입니다. 버킹포드는 저도 처음 제가 사본 겁니다. 어떤 것인지. 일단 영국에서 나오는 종이가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버킹포드 사본 거예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것은 캔손의 멍발입니다. 일단 저렴하면서도 제품의 질이 좋아요. 아드시지도 괜찮은 그 종이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산 이 카드 용지도 많이들 쓰십니다. 그런데 약간 좀 종이 자체가 누리끼리해요. 예, 종이가 대부분 백색이 많은데 이렇게 누리끼리한 별도의 컬러가 나오는 것은 이유가 이 면화의 종류가 서로 생산지의 면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질감을. 자, 지금까지 종이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보셔야 되냐? 내가 지금 골라야 될 것이 콜드 플레스트냐,
그거 찾으시고요. 300g이냐? 200g 이상이면 된다. 이거 찾으시면 돼요. 브랜드? 웬만하면 캔션이나 파브리아노 찾으세요. 네, 여기까지 종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반 프렌즈 첫 번째 종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전문가적인 식견이 아니라 저도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을 위주로 한 얘기니까요. 너무 그렇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취향껏 여러분들이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이 끝났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펜만 다루는 영상을 한번 만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물감 그리고 붓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총 시리즈가 3편이나 되네요. 자, 첫 번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